상담 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22번째 근거 이론에 대한 실전 문제 풀이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거 이론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철학적 기반, 학문적 배경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죠. 연구의 핵심 특징 중에 하나가 지속적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현장에서 얻은 자료, 이거를 기반해서 이론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데이터가 이게 진짠가? 진짜야? 이거 우연히 나온 거 아니야? 그래, 이걸 계속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자료와 자료를 비교하고 검토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패턴이 나오는 게 진짜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개발자 또는 뭐 체계화시킨 사람 하면 코빈하고 스트라우스 맞죠? 주로 기존 이론적 체계나 선행 연구의 근거 이건 아니죠. 기존 이론이나 선행 연구의 근거에서 나오면 이건 연역이잖아요. 연역. 우리 근거 이론은 귀납이 돼야 됩니다. 이 근거 이론의 방법론은 귀납입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틀렸죠. 귀납적 연구를 얘기해야 되는데 4번은 연역적 연구를 얘기한 겁니다. 분석 과정에서 하위 범주가 나오면 일단 이거는 개방 코딩이죠. 상위 범주, 이거는 추 코딩이야. 범주와 범주를 연결하고 구조화한다. 이 구조화할 때 활용하는 게 패러다임 모형이었잖아요. 요거는 추 코딩을 얘기하는 거죠. 요 문장 자체는. 그런 작업이 포함된다. 즉 추 코딩이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1번에 4번입니다. 2번입니다. 근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엔 옳은 거네요. 선택 코딩은 생성된 범주들을 하위 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여기서 여러분 범주와 하위 범주 연결 요 말이 나오면 선택 코딩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두 번째 단계인 추 코딩을 얘기하는 거죠. 핵심 범주가 나왔네요. 코어 카테고리. 요거는 선택 코딩에서 나온 세 번째죠. 선택 코딩. 자, 추 코딩 단계에서는 하위 범주들을 범주화. 요때 범주는 상위 범주라고도 합니다. 3번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단계인 추 코딩 단계에서는 범주와 범주를 연결시킵니다. 자료 분석은 개방 코딩 틀렸죠? 얘가 1번이고 추 코딩이 2번이고 선택 코딩이 3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안 맞아요. 선택 코딩과 추 코딩의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실증주의 영향을 받아 객관적 사실, 이거는 실증주의, 객관적 사실은 양적 연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적 연구. 그러나 근거 이론은 얘는 질적 연구죠. 질적 연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반을 둔, 즉 질적 연구에 속하는 거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가 돼요. 3번입니다. 근거 이론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은 정확히 맞죠? 개방 코딩 제일 먼저, 추 코딩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선택 코딩입니다. 이 순서로 진행된다. 정확히 맞고요. 2번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신념 등의 현상 탐색에 관심을 둔다.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행동이라는 게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 우리가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제가 이론편에 설명을 드렸는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뭡니까? 이 개인들, 사람들이 어떤 경험 내지는 뭐 신념 이런 걸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행동이라는 건 상호작용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 의미를 탐색해낸다. 미시적이죠.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사회학을 이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 보시면 너무 간단한 얘기긴 한데 선택 코딩 단계는 정보의 범주를 연결한다. 이러면 선택 코딩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추 코딩이잖아요. 추 코딩 이거는. 근데 선택 코딩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료 수집은 포화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이론적 포화죠. 즉 새로운 자료를 수집했는데 더 이상 새로운 개념, 새로운 범주가 안 나와. 그때까지 계속 수집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체계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 기반한 이론을 생성하는 것. 이걸 실체 이론이라 그러죠. 자,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죠. 4번입니다. 근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한번 A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큐코딩은 최초의 범주화를 시키는 초기 코딩 과정이다. 최초의 범주화 초기 코딩 과정은 추코딩이 아니고 개방 코딩이 되겠죠. 가는 틀렸네요. 자, 옳지 않은 걸 모두 골라야 되니까 일단 가는 옳지 않고 현상의 개념을 밝히고 그 속성을 범주화하는 개방 코딩 과정을 거친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나는 정확하게 맞아요. 개념, 그다음에 속성을 범주화한다. 이게 개방 코딩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선택 코딩은 생성된 범주들을 하위 범주와 연결한다라고 하면 선택이 아니죠. 이게 추코딩이죠. 코딩. 그러면 이제 나도 틀리겠네요. 지속적인 비교 방법과 지속적 비교, 체계적 자료 분석을 통해 이론을 생성한다.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근거 이론. 개방 코딩은 핵심 범주란 말 나왔어요. 이게 개방 코딩이 아니죠. 핵심 범주가 나오게 되면 선택 코딩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도 틀렸는데요. 근거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철학적 기반을 두죠. 글레이저하고 스트라우스에 의해 개발됐다. 맞는 말이죠. 요거는. 그래서 가, 다, 마 요게 틀린 겁니다. 그것만 묶어놓은 게 1번에 있네요. 가, 다, 마. 5번입니다. 근거 이론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추코딩은 최초란 말 나왔어요. 현상의 개념을 찾아서 범주화시킨다. 그럼 추코딩이 아니고 최초니까 개방 코딩이 돼야 되겠죠. 개방 코딩. 근거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철학적 기반을 둔다. 이건 정확하게 맞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연역적 가설을 세우고 이를 이론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연역이 아니에요. 귀납입니다. 귀납적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귀납적 연구가 근거 이론입니다. 연역과 반대입니다. 완전히. 선택 코딩 단계에서는 범주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쓰는 건 선택 코딩이 아니죠. 추코딩이 되는 거죠. 추코딩. 선택 코딩 단계에서는 범주를 발견하고 이름을 붙인다. 범주 발견과 이름 붙이는 작업은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방 코딩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주를 발견하고 개념과 범주 발견, 거기다 이름 붙이는 작업, 이거는 개방 코딩이다. 자, 5번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근거 이론의 분석 방법 및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개방 코딩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이전 단계에서 드러난 개념들을 더 큰 범주로 발전시킨다. 개방 코딩이 가장 분석의 첫 번째 단계인데 이전 단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요 말 이전 단계에서 드러난 개념들을 더 큰 범주로 발전시킨다. 이건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추코딩이 되는 거죠. 추코딩. 그러니까 개방 코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자료에 근거한 이론을 생성하기 위해 지속적 비교 분석.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추코딩은 패러다임 모형 활용하죠. 추코딩에서 범주 간 유기적 관계, 범주 간 관계를 구조한다. 패러다임 모형에서 패러다임 요소 중에 인과적 조건이라는 건 원인 혹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정확하게 맞고요. 추코딩 단계에서 중재적 조건이 있었죠. 이거는 전략, 즉 상호작용 전략, 이게 이제 대처 행동인데요. 대처하는 건데 이거를 촉진하거나 억제 또는 방해하는 요인이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7번 문제입니다. 근거이론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료 수집은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죠.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포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더 이상 새로운 개념,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한다. 맞는 말이고요.
근거 이론의 자료로는 기록물, 참여자 관찰, 자서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질적 연구 방법론이 대체로 다 그렇지만 이 글레이저하고 스트라우스가 근거 이론을 창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료 수집의 기본 철학이 뭐였냐면 all is data였어요. all is data. 모든 게 자료다. 이게 기본 철학이었다고, 자료 수집에. 그러니까 2번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죠. 정보의 범주를 만들어내고 가장 낮은 수준은 추코딩이 아니잖아요. 개방 코딩이잖아요. 첫 번째 단계죠. 개방 코딩이라고 해야지. 3번이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3번이네요. 개방 코딩, 추코딩, 선택 코딩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론을 만들었다. 맞죠? 요 순서가 지속적 비교 방법. 요걸 이용한다. 특징이다. 맞고요. 7번에 3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건 뭐냐? 정보의 범주를 서로 범주를 연결합니다. 그럼 벌써 코딩에서 추코딩이 맞죠?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합니다. 추코딩 맞죠? 분석 과정을 통해 하위 범주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다시 범주와, 요거는 이제 상위 범주죠. 연결한다. 코빈과 스트라우스가 개발한 근거 이론에서의 3가지 분석 단계 중 2번째다. 그러면 얘기할 필요도 없이 8번은 1번이 되겠죠. 9번입니다.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 중에 접근 방법이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 연구 대상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동질적인 표본이나 관련 대상자로 구성한다. 맞죠, 이건? 근거이론입니다. 왜냐하면 근거이론 잘 봐보시면 이론적 표집을 하죠. 이론적 표집을 한단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 이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이 되는 애들만 모을 거야. 그런 케이스만 모을 거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느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에 관한 실체 이론을 만들겠다. 근거 이론의 목적이죠. 그러면 학교 폭력 그 현상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직접 깊이 있게 경험한 그런 학폭 피해자라는 동질적인 표본을 뽑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표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거 이론. 당연한 말이죠, 이게. 자, 초기 단계에서 자료 분석, 초기 단계에서 개념 밝히고 속성 분리하는 게 개방 코딩이잖아요. 근거 이론이죠. 이거 맞죠? 연구자가 관찰하거나 수집한 현장,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substantive theory, 실질적인 이론, 실체 이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도 근거 이론이잖아요. 연구 대상의 독특성이네요. 파악하기 위해 비전형적이고 극단적인 사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거는 근거 이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케이스 스터디에 가까워요. 사례 연구. 이 사례 연구라는 게 연구 대상의 그 독특성, 특이성, 이걸 아주 깊게 파고드는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비전형적, 아주 특이 사례, 이런 걸 의도적으로 선정한다고. 이제 사례 연구 배우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쨌든 9번 답은 4번이네요. 다른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그럼 5번도 당연히 근거 이론이죠. 추코딩 단계에서 범주간이란 말, 범주가 2개가 있어야 돼요.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범주 그냥. 관계를 체계적으로 시각하기 위해 패러다임 모형 쓰잖아요. 오케이. 5번 맞는 얘기죠. 근거 이론 연구에 적용하는 연구의 경험적 근거, 즉 이론적 산물,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과 거리가 먼 게 뭐냐? 새로운 개념들이 생성되는가?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면 좋은 거죠. 생성된 개념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되는가? 개념 간의 체계적 관계성이 있는가? 좋은 기준이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굿이죠. 연구의 표본은 무엇을 근거로 표본 선정의 근거가 뭐야? 요거는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연구 과정 평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연구 과정이 좋냐 나쁘냐라고 평가할 때, 평가 기준, 그럴 때 질문하는 거죠. 표본 선정과 관련된 거니까 3번이 제일 거리가 멀 얘기죠. 이론의 정교화를 뒷받침할 만큼 개념적 결합들이 존재하는가? 즉 개념적 밀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론을 정교할 만큼
개념들이 잘 결합되어져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도출된 이론이 해당 현상을 설명하는 데 포괄성 변별력을 갖는가 이론의 설명력이죠. 설명력이 좋으면 좋은 이론이죠.